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좀 나서는 거 좀 두려워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숨어져 있으면 잘 모르는데 나서고 이렇게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불려진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되게 기대 많이 하시고 오셨을 건데 그냥 기대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뭐 기대할 거 별로 없고요. 제가 오늘 상계동 딱 들어왔는데 저 원래 지금 살기는 일산 사는데 원래 서울에서 났어요. 그래서 동대문 쪽에서 계속 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계동하고도 좀 친하고 이런데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좀 반갑네요. 예, 오늘 이렇게 시선이 쫙 퍼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선 둘 바를 잘 모르겠어요. 양쪽으로 지금 PPT가 보이는 거죠. 좀 굉장히 좀 어렵네요. 예,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4시 반부터 6시까지인데요. 뒤에 질문할 시간을 조금 좀 할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은 좀 적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어디를 누르면 이게 넘어갈까요? 밑에를 누르면 넘어가겠죠.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리크루팅. 요즘 뭐니 해도 이게 취업이 키워드라. 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리크루팅, 리크루트, 뭐 취업,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셔서 이렇게 뽑아 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 경험을 비추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퀴즈가 나가요. 이렇게 퀴즈를 안 내면 관심 없이 들으시니까 좀 잘 보셔야 해요. 제가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 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제가 고양시에서 이래봬도 맛집 추천 1인자로 소문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사진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이 딱 나오면 뭘 해야 되냐면 어디라고 맞춰주셔야 돼요. 어디? 여기 어딜까요? 구체적인 지명. 네, 자궁성 좋습니다. 이건 연습 문제입니다. 이건 어딜까요? 만리장성. 네. 여긴 어딜까요? 이건? 티베트. 네, 티베트 쪽인데 구체적인 지명. 모르는 거죠? 네, 역시. 예, 여기는 샹그릴라. 네, 샹그릴라. 샹그릴라가 어딘지 아시죠? 굉장히 살기를 못하는 샹그릴라. 네. 여기 어딜까요? 하롱베이. 네, 가보신 분 계시네요. 하롱베이. 여긴 어딜까요? 대구. 캄보디아 어디? 앙코르와트. 네, 좋습니다. 수준이 좀 되시네요. 여긴 어딜까요? 갔었는데 나. 네? 태국은 맞아요. 태국은 맞아요. 방콕은 아니에요. 네. 치앙마이. 네, 치앙마이 되겠습니다. 여긴 어딜까요? 런던. 좀 어렵다, 이거.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이렇지 않아요. 베네치아 이렇지 않습니다. 네? 네? 갔는데 다니구나. 네, 독일까지 힌트 드릴게요. 독일. 네? 켈른. 네, 쾰른. 네, 쾰른 대성당입니다. 이게 그 유명하다는 쾰른 대성당. 네, 이 정도 아시네요. 우와. 여긴 어딜까요? 여기 어디지? 네? 여기 어딜까요? 여기도 독일이에요. 어딜까 여기? 황태자의 첫사랑 하이델베르그. 네. 왜 안 넘어갔지? 그 다음 사진을 여긴 어딜까요? 이스라엘?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건데. 되게 유명한데 저거.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베를린 장벽 어떻게 알았어요? 되게 유명한. 벽화보고 이야 대단하다. 수준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베를린 장벽 제가 여기 작년 가을에 너무 넘어갔네. 유럽. 네, 여긴 어딜까요? 유럽이죠. 융프라우. 여기 스위스에 있죠. 이 앞에가 넘어가서. 제일 유명인지. 네, 여긴 어딜까요? 파리에 여기 뭐 다 아는 거니까 이것도 모르면 좀 안 되겠죠? 제가 포인터가 저랑 안 친하고 여기는 어디예요? 저기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아우
좋습니다. 여긴 어디죠? 두바이. 네, 두바이. 저 건물 이름이 뭐예요? 응? 마리오. 버즈알라라. 지리를 잘하네. 장래가 촉망돼요. 여긴 어디죠? 이집트. 네. 여기는 오페라. 시드니. 네. 이건 모르겠지. 사마. 사막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같진 않죠, 그죠? 네. 여기는 뉴질랜드, 남섬, 사우스사이드. 남섬 가보면 지금 잘 없더라고요. 여긴 어딜까요? 그랜드 캐년. 아우. 여긴 어딜까요? 네. 평양. 네. 제가 만약에 정말 찍은 사진을 보면 오늘 밤새도 다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간추려왔어요. 자, 지금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사진 보셨잖아요. 사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자, 손 들고. 네. 아, 예. 주인공이 접니다. 제가 나오는 사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네. 저랑 포인터랑 잘 안 친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다음 장만 올려주세요. 다음 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쭉 보면서 좀 제가 부러우신가요? 네? 부러우세요? 네. 진짜? 네. 진짜? 네. 진짜 부러우세요? 예, 여기 지금 한 장이 빠졌는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권이 한 6개쯤 돼요. 그런데 이 6개 도장을 찍을 면이 없어. 그거 뭘 말해요? 많이 다녔다는 거죠. 많이 썼다.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사증 추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증 추가 해보신 분? 사증 추가 뭔지 모르죠? 무슨 단어인지. 예, 저희가 외교부에서 여권을 딱 봤잖아요. 유효기간이 보통 예전에는 5년이었어요. 그럼 5년 안에 너무 많이 갔다 오면 도장 찍을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에 가서 페이지 좀 추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를 몇 장 이렇게 더 이렇게 미싱 박아가지고 페이지 추가되었음, 사증 추가 이렇게 사증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추가하는데 제 모든 여권들이 페이지 추가해서 쓴 거예요. 지금 10년 했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10년짜리 받으면 다 못 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5년짜리 받다가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 출입국 심사 이거 하면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반이 도장 찍을 일을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년을 쓰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될지도 몰라요. 예.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는데, 그럼 과연 저는 금수저냐? 저가 금수저이겠어요? 금수저는 여기 안 불렀겠지. 저희 아들은 금수저인 줄 착각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금도금이다. 금은 절대로 아니다. 예, 제 시작은 사실은 힘이 엄청나게 미약한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제일 어렸을 때 사진. 그거 뭐 조금 더 어린데 그건 뭐 여러분들 전지 잘 모르니까 제가 이 사진이 찾은데 이게 아마 한 5살, 6살 사진인데요. 그 응팔 쌍문동보다 훨씬 가난한, 제가 동대문 산꼭대기에 살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진 저희 카메라 없어서 누구 카메라 왔을 때 사진 하나 제발 부탁한다고 찍을 정도로 엄청 가난한 집에 이남이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희 오빠는 귀남이고 저는 후남이에요. 어머니들 아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네, 귀남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남존여비가 굉장히 강한 집에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오빠에게로, 오빠에 향한 모든 봉사는 저에게로. 그래서 제가 이제 봉사를 체질화하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사는 거죠.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었어요. 부모님이 뭘 줘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잘하고 굉장히 좀 똑똑하다고 어렸을 때 말을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대학은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은 귀남이가 가야 돼. 후남이 뭐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디로 보내냐면 저를 동부여자상업고등학교라는 상고를 보냈어요. 동부여상이 좀 좋아요. 옛날에는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는 뭐를 하는 학교냐면 그냥 취업하는 학교예요. 지금은 상고가도 대학교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상을 가면 그냥 취업. 돈 벌어 적당히 일하다가 시집가서 애 낳고 산다. 이게 이제 여자의 일생이었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서도 굉장히 고민했죠. 때려쳐 말어. 근데 지금은 뭐 학교 때려치는 게 굉장히 쉽고 그런 일인데 그 당시만 해도 학교 때려치는 사람은 전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저 그렇게 용감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졸업했어요. 공부 진짜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성적표 띄워보니까 중간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공부를 굉장히 못했는데 그때 제가 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면 어디 가냐고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성 가려고. 지금 막 못 믿으시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때 공부 안 해는 삼성 가고요. 공부 좀 잘하면 뭐 은행이나 단자회사 더 좋은 취업들이 삼성이 그렇게 좋은 회사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공부 못하면 어디가? 삼성 가. 그래서 공부 진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딜 갔겠어요? 넘겨주시면. 네. 이게 삼성물산 그 당시 유니폼. 지금은 유니폼 안 입는데, 요 뒤에가 삼성 공간이 있고요. 저기 여기도 덕수궁이에요. 그래서 덕수궁에서 제가 어느 날 점심에 땡땡이 치고 나와서 점심 여기서 먹고 사진 찍은 게 이게 한 장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삼성물산의 고졸 여직원은 뭐냐면, 대졸은 전부 이제 스카이 대학을 주로 뽑고요. 고졸 여직원은 스카이대 고졸로 뽑아서 타이프도 쳐주고 심부름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직으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때려치려고 막 그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고등학생 잘 들어야 해.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때려쳐 말여 공부도 너무 못해.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좀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딱 가니까 반도 못 들어. 거의 뭐 바닥에서 헤매. 네? 과목은 다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여름에 갔어요. 근데 한 번도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막 불받으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막 주여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수련회 때.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뭐 좀 비전을 주신다 그러고 뭐 그랬잖아요.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학교도 별로고 우리 부모님 아무것도 나한테 밀어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좀 비전을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비전을 주나요? 기도해 보신 우리 청소년들 기도하면 그 다음날 비전이 못 알아듣게 쫙 꿈속에 나타나나요? 절대로 안 나타나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비전을 안 주시지?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제가 삼성에 갔어요. 삼성에서 제가 뭘 했냐면 비료 수출 보조. 우리나라가 그 비료를 예전에 좀 많이 수출했는데 제가 아주 감사하게도 비료 수출 부서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비료 수출 부서에서는 대부분의 비료, 한국에서 생산하는 비료를 태국, 필리핀 뭐 이런 데다 주로 수출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한다고 했잖아요. 딱 보니까는 비료가 어디로 나가냐면 베트남으로 나가는 거야. 베트콩. 지금은 베트남인데 제가 아까 베트남 같은 사진 보냈는데 그때는 이게 제가 85년도에 일을 한 거죠. 85년도에 베트콩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북한, 북괴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기부에서 잡아가고 삼천교육대 보내고 막 이럴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말이 돼요? 그 공산국가하고 거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료를 수출하네? 어떻게 수출할 수 있지? 잡혀가는 일인 건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료가 중공으로 수출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우리 제2무역 대국인데 그 당시만 해도 중공 이래가지고 엄청 그 이념적으로 대립했던 시기인데 중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2개 타이핑하면서 이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에선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들하고는 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 삼성물산이 홍콩에 있는 삼성물산에게 비료를 수출하면, 홍콩 삼성물산은 한국 회사가 아니라 홍콩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팔아요. 물건은 바로 가는데 서류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네.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거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통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삼성물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물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베트콩은 그럼 어떻게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가냐면 베트콩하고 우리나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중간에 부동산, 복덕방을 하나 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이었어요. 요시카와상이라는 분이 매일 가방 하나 딸랑딸랑 들고 와요. 그 사람 혼자 1인 사무실인데 와가지고 중간에서 거래 딱 성사 시켜주고 커미션을 1억씩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서류를 만들었잖아요. 돈 주는 서류도. 아니 저 사람 뭔데 돈을 저렇게 많이 받아가지? 제가 2개를 딱 요즘 융 복합시대잖아요. 딱 융 복합시켰는데 뭘 해야 되냐면 그래 저거야. 저게 내가 할 비즈니스야. 나는 삼성물산 돈 많은 거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저는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워서 중국이 조금 친하잖아요.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 요시카와상처럼 중간에 중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뭐 중국을 알아야 저한테 거래를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결심을 했죠. 삼성물산에서 돈 벌어서 좋은 남자 물어서 시집가라.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정석의 길이에요. 근데 저는 삼성물산에서 좋은 남자가 저를 선택해 줄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좀 컸어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학교를 때려쳤죠. 회사를 때려쳤죠. 그러고 나선 중국 학을 공부했어요. 중어 전문가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중국어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중국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수교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2가지 반응이에요. 그렇게 좋은 회사를 때려치다니. 그래서 이런 황당무계한 결정이 있나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은 알아누우셨죠. 시집가라 했더니 이게 마음을 돈도 안 벌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그래도 비전이 있어. 비전이 있어.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일이야라고 2가지 반응. 선견지명, 황당무계. 한자가 되게 비슷한데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견지명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은 황당무계라는 쪽에 이제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교수님 많이 들어가네. 예, 제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IBP 아시죠? 굉장히 좋은 단체인데 한국기독학생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이 있어서 대학을 갔나요? 부모님 가라 그래서? 안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등록금을 주시겠어요? 그러니 매 학기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안 받으면 다음 학기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학교가 이제 전액 장학금 줘가지고 제가 3년 반 만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등록금 없어가지고. 조기 졸업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을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수교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영어 공부해서 영어도 가고 막 이랬는데 대만으로는 그때 많이 갔는데 저는 제 드림랜드가 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만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기도하는 와중에 마침 예수전도단, 저는 IBF인데 예수전도단에서 중국 비전트립 땅밟기 간다는 거예요. 다 예수전도단인데 저만 IBF인데 제가 쫓아갔어요. 왜냐면 제 드림랜드니까 꼭 밟아봐야 되잖아. 돈 없어서 막 여기저기 꿔가지고 제가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여기는 이제 4학년 여름방 졸업하기 바로 전인데 제가 이제 그 중국어를 조금 더 잘 알고 중국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한 달 동안 어학연수를 안기부에 가서 교육받고 요중에 몇 명 안기부 직원이 있어요. 저희 감시하러 그때 가가지고 저희가 딴짓하지 않나. 그때는 사실은 북경에 한국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고 북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2번에 걸쳐서 중국을 갔다 왔어요. 3학년 때, 4학년 때 2번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나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자신감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91년 여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구했죠. 그렇다고 제가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였냐면 이제 무역을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취업했던 회사예요. 이게 사진이 이렇게 흐려서 제가 갈수록 좀 사람 좀 괜찮아지게 좀 사람 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의 첫
해외 출장에 첫 해외 출장. 그 전까지 먼저 2번의 중국을 갔는데 이때 제가 92년 여름에 상해 이게 지금은 이게 홍도 공항인데 지금 홍도 1공항 지금은 뭐 포동공항 굉장히 좋은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여기 딱 상해에 점을 딱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무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무역을 못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홍콩 회사에 처음에는 비서로 취직을 했어요. 여자를 사실은 이렇게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안 써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그 이력서가 딱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저한테 그 나왔더라고요. 영어 가능한 사람, 중국어 가능한 사람, 무역 경험 있는 사람, 여자. 세상에 나밖에 더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찾아봐도 주변에.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어머 나네? 그럼 딱 이력서 넣었죠. 그래서 물론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홍콩 회사하고 한국 회사 무역하는 거 중개하는 사무소에서 또 역시 타이틀을 쳤어요. 이건 얼마니? 라고 하면 좀 홍콩에다가 이건 얼마니? 뭐가 필요하대?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천성적으로 타고나기를 뛰어난 세일즈 우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말만 전달해줘라고 타이프만 쳐줘 전화만 해줘라는 게 제 미션이었는데 제가 물건까지 파는 거예요. 전화로. 이 사람이 전화를 딱 하면 감이 있어요. 누구 계세요? 그때는 어쩌면 여자가 전화 받으면 아무도 없어요 이래. 내가 전화 받았는데 왜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아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도 없냐고 저한테. 저 있다고 말씀하시라고 굉장히 깨름직한 목소리로 제가 뭐가 필요한데요. 네가 알아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홍콩에다 연락 딱 해가지고 그분에게 딱 전화해 주는 거죠. 지금 중국 어느 도시에 물건이 있으니 며칠 내에 줄 수 있다. 가격은 얼마? 그렇게 해준 이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내 고객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들을 엄청 많이 모집해가지고 회사가 제가 월급쟁이였는데 1년에 월급을 100%씩 올려주더라고요. 사장님. 돈을 많이 버셨기 때문에. 그때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했죠. 엄청. 네, 그리고 나서 취직하고 제가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고 대부분 성공한 여자 사업가는 싱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작년 저의 생일 사진인데요. 네, 아주 잘생긴 저희 아들.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몸짱이에요. 자매들 관심 많을 겁니다. 네, 22살이고 지금 울산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활약하고 있고, 네,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금도금수자입니다. 네, 저희 사랑하는 남편, 외조의 황제. 저 이렇게 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날 저희 회식한 바베큐 파티 하면서 찍어준 사진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니까 좀 많이 부러우신가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지? 부러워요? 진짜? 그럼 제가 그런 비결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비결을 조금.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자꾸 꼬시는 거잖아요. 남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 위해서 일해라. 자기 위해서 일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남한테 고용되는 게 인플로이잖아요. 근데 셀프 인플로이를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게 창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제가 92년도에 일을 시작했잖아요. 이제 10년 만에 창업으로 연결을 시켰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남들이 네가 제발 일을 해달라고 막 일을 가져와서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됐어요. 예,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친구 모르시면 사실은 숙면한다고 볼 수 없어요. 네. 헬렌스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네이버 쳐보시면 요즘 네이버가 다 알려주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런 친구류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이건 이제 온라인 전용 브랜드고요. 저희가 이제 독일 수출 많이 했는데 그쪽 바이어가 저에게 이제 제가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팔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직까지 안 사용해보시면 꼭 사용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블레스 네이처. 요 제목은 저희가 창세기에서 따왔는데, 네, 저희 이제 차세대, 앞으로 이제 지금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가지고, 내추럴 오가닉 패션 해서 이제 오르게닉으로 만든 의류들을 이제 저희가 국내외 온라인 오프라인. 특별히 이제 이 브랜드는 중국을 겨냥해서 제가 중국에 뭘 팔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계속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중국에 뭘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이제 이 브랜드입니다. 중국에 이런 소형제들이 엄청 많죠. 중국 애들이 주머니가 몇 개 있는 옷을 입을까요? 6개.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주는 돈을 모두 담아야 되는 6개 포켓이 있는 소황제를 태어나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전부 다 그 할아버지 집, 내 집, 외할아버지 집, 내 집, 엄마, 아빠 집, 내 집, 집 세 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부럽죠, 진짜. 이거 진짜 부러운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 예, 요 뒤에 사무실이 있고 이게 전시장이에요. 제가 오늘도 여기에서 잠시 일하다가 왔는데, 이게 저희 사무실이고, 일산. 저희 회사가 어딨냐면요. 놀러 오시면 되게 좋은데, 신사의 품격. 신사의 품격을 찍은 동네가 우리 사무실이에요. 매일매일 거기서 드라마 찍어. 제가 그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매일매일 저희 회사 앞에서 드라마를 찍어요. 네, 그리고 바로 앞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꿈에도 그리던 제가 중국 진출하기 위해서 막 88년부터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88년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작년 1월 31일이에요. 1월 31일이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날인데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이 87년 1월 31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국에 매장 오픈한 날이 작년 1월 31일.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경에 처음으로 이제 매장을 오픈해서 커팅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 매장을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중국 처음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오픈하면서 지금 매장이 뭐 북경, 장자강, 항주, 청도 이런 데 해가지고 지금 7개 오픈했고 올해도 한 7개 오픈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신문 기사에서 리디아 RNC 중국 증시 상장 저 만나기 힘들어요 그때 되면.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회사에 뭐뭐뭐 하자 막 구호 외치는데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전 직원이 괌 워크샵 갔어요. 그리고 집에 애기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워크샵 가는 그런 회사에 취직하고 싶죠. 좋은 회사 같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것만 하면 사실은 무슨 저한테 의미가 있겠어요. 돈 벌어 잘 살았다 끝. 그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새로운 부르심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흘러가듯이 인생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서 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실 어디로 갈지 여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부르신 부르심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요거는 제가 아까 IFES 이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이사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영어 이사인가 보다 이러는데 그 아까 IVF라고 하는 한국의 기독 학생회가 지금 현재 졸업생이 한 2만 명 되고요. 현재 학생이 한 5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세계 120개국에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는 지금 거기를 총괄하는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본부예요. 제가 그 본부의 이사예요. 그럼 좀 대단한가요? 네. 굉장히 좀 대단한 단체인데 아마 그 전 세계에서 여러분 CCC 알고 이렇잖아요. 네, IFES가 제일 크고 영향력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잔 그 웬만한 국제 선교 단체의 대표들은 거의 IFES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감사하게도 여기 뽑혔죠. 근데 왜 뽑혔는지 아세요? 제가 잘나서 뽑힌 게 아니라 이 단체가 굉장히 좋은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다양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표는 아프리카 사람이고요. 백인들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대표가 지금 없는데 대표가 안식년 가서 없는데 이 단체는 우리는 모든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도 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여자, 남자,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에서 전부 다 통과한다는 게 여기의 목표예요. 근데 작년에 아시아 지역에 TO가 딱 하나 났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젊은 여자. 네, 저한테 조건이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들은 여자라고 잘 여겨주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등록상에 여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자라는 건 맞은 것 같고 젊지는 않으나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좀 젊어 보여서 젊은 여자라고 해서 그냥 손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영어 공부를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지금 거의 막 아주 피가 마르고 있어요. 네, 제가 이게 작년 11월에 첫 번째로 회의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IBF 중앙회, 그러니까 IBF도 이제 지역적으로 많이 있는데 중앙회 이사여서 간사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간사들한테 가서 좀 밥도 사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기업인 모임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기업하시는 집사님들이 좀 계실 텐데 네, 기업에서 사장하는 거는 사실 직원의 한 100배 정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모여요. 여기 여자가 한 명도 없네요. 여자가 한 명도 없는데, 네, 이 많은 남자들을 거느린, 네, 저는 여기서 요 뒤에 있는데 제가 회장입니다. 여자 저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다 제 말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기업인 모임을 제가 하나 운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배운 걸 학교에서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이제 학교가 있어요. 단기 학교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강사로 주로 사장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여기서 얘기해요. 사장들이 원하는 인재상.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리더십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일하는 것들을 강의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게 지금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이제 세계 선교 흐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나가가지고 막 그 구제하고 학교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선교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옛날에는 비즈니스 포 미션이었어요.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 비즈니스 그 자체가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비자도 안 주잖아요. 선교사 비자가 점점 없어지고 그 1040 윈도우, 그 이슬람권이나 뭐 불교권 이런 데는 아예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해서 들어가죠. 그렇지만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진짜 비즈니스를 하자 가서.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실은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 때 실질적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텐트메이커로 나갔죠. 사도 바울도 원래 이제 천막 깁다가 손님 오시면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정말 어떻게 다르게 살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인데, 여기 이제 송동원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받으시는 분인데, 이분들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운동을 하고 해마다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강사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인데요. 저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NGO 중에 하나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혹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회원이신 분 있는가요? 없으신가요? 이런. 근데 다 사교육 싫어하시잖아요. 사교육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후원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사교육 걱정이 정말 없는 세상이 옵니다. 굉장히 좋은 NGO고요. 정말로 불필요한 사교육은 사실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을 망가뜨리는 건데 제가 어저께도 여기 사교육 이사라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사교육만 없으면 아마 애를 많이 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지고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제가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결하는데 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예, 저에게 있어서 비즈니스란 그럼 어떤 의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하였는데 저에게 있어서 왜 돈을 비즈니스를 왜 하냐고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묻잖아요. 제가 돈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많아요?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면 많아요? 많다는 정의가 얼만큼이? 1억? 그럼 에? 얼마? 1,000원? 그렇게 부자는 아니야.
예. 제가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부자고요. 죽을 때까지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부자예요. 근데 하루 두 끼만 먹어요. 예.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제가 원래 굉장히 가난했는데 정말 돈에 집착해서 돈을 벌었죠. 근데 어느 선을 딱 지나고 나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직 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라요. 돈이 많으면 사실은 일정 수준까지 돈이 많으면 행복이 증가해요.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막 이러는데 사람이 돈이 있다고 옷을 100벌 입지 않아요. 밥을 하루에 10끼 먹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은 한 끼도 못 먹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많이 아는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은 옷을 100벌 입을 것 같아요? 한 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좋은 걸 입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하면요, 넓은 집에서 살면 되게 불편해요. 걸어야 돼. 거리가 너무 멀어. 저희 집도 좀 큰데요. 운동 따로 안 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안방 한번 갔다 오고 이러면 이제 되는 거야, 운동이.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럼 왜 비즈니스를, 그럼 사람들이 근데 왜 비즈니스를 하지? 왜 비즈니스를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해답이 필요하죠. 해답이. 왜 하지 나는?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좋은 교회를 다니죠. 일산에 있는 일산외교라고 아주 좋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주일마다 저에게 갈등 때리는 말씀을 하세요. 네 주머니를 비워서 뭐 누구를 도와라든지. 그런데 저에게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수시로 말씀하세요. 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우리가 살겠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성경에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빼면 아마 단어가 구멍을 거기다 빵빵빵빵 뚫어놓으면 이 구멍난 복음이라고 책이 있는데 아마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관심이 고아와 과부에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주위에 고아가 없고 과부가 어딨어. 보기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고아와 과부는 뭘까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그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데 그럼 내가 누굴 일부러 고아를 만들 수도 없고 과부를 만들 수도 없고 저에게 고아원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여러분들 청년부는 제가 특별히 관심의 대상인데 교회 청년부를 제가 10년 동안 부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안수받지 않은 집사님이 부장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안수받지 않은 여자 집사가 부장을 10년 동안 장기 집권했어요. 저 한 번 하면 10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청년일 때는 모든 걸 제가 많이 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사교육에 물들어가지고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거 좀 하지 그러면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다 해주고 날 오라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청년들을 제가 그 대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저께 신문에 청년 실업률 9.5%라고 나왔는데 실질 실업률이 한 35%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왜냐면 알바 빼고 대학원 간다고 빼고 뭐 취직 준비한다고 빼고 못 빼고 하니까 이게 통계상에 허수가 잡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공부 못했는데 삼성물산 갔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보니까 너무 훌륭해요. 제가 대학교 때랑 비교할 수 없어요. 뭐 스펙 빠방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진짜 시대를 여러분들 참 정말 세상 말하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갈 데 없는 사람. 그게 뭐냐? 네, 과부인 거, 고아인 거죠. 고아. 안 불러주면 갈 데 없으면 고아잖아요. 그죠? 부모가 없는 게 꼭 고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잘못이 없잖아. 사실 고아가 자기 잘못으로 고아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아의 문제가 있다. 제가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문제. 그럼 과부는 누구냐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66년생이에요. 올해 51이에요. 한국 나이로. 그런데 제 나이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넓죠. 그러니까 내가 강사를 불린 거잖아요. 많았으면 절 불렀겠어요? 남자는 많아요. 근데 여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인기 강사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는 거죠. 왜 여자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럽이랑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유럽이나 중국에 가면요. 상대 파트너로 여자들이 나와요. 근데 유독 한국만 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여자가 안 사냐? 왜 남자만 오냐? 제가 중국에 처음 출장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여자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여자를 처음 봤다. 그러니까 남자만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조금 잘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삼성물산 다닐 때 각서 썼어요. 결혼하면 회사 그만둔다. 굉장히 지금은 없어요, 그런 조항이.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결혼하면 당연 퇴사한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시집을 가지 말든지 아니면 시집을 가면 직장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면 일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그만두게 하는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낭비다. 네, 뭐 제가 딴 회사 보고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일하고 싶지만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 경력 단절 여성들, 또 이제 일산에는 또 특별히 그런 사람 많은 게, 제가 거주하는 일산에는 서울이랑 거리가 멀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 낳고 다니다가 막 2시간 출근하고 2시간 집에 오면 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만두고 집에서 놀게 돼요. 그래서 고학력 유능한 여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주변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특별히 2가지 스펙으로 이제 고아와 과부. 저희 회사가 그래서 이제 취업할 때 고아에게 가산점, 과부에게 가산점. 그래서 거기에 있어요. 일산 거주하신 분, 아기 낳으신 분, 우대 뭐 이런 거 있어요. 저희 회사. 이게 다른 회사는 감점 요인인데 저희 회사에는 가점 요인이에요. 좋으신가요? 이쪽이 아줌마들이 좀 반응이 좋으세요. 여자 집사님들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목사님 주의하세요. 이제 대거 일산으로 이제 살할 수 있어요. 네, 저희 회사 채용 프로세스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일단 채용할 때 학력 보지 않습니다. 성별 보지 않습니다. 나이도 보지 않습니다. 스펙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고아와 과부를 채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아무나 길거리 다니는 사람 데려다가 일시키지는 않아요. 반드시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 정말 너무너무 일하고 싶어. 세상이 나를 안 불러줘서 그렇지 난 너무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 강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어요. 네. 일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일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네, 학력 별로 대학 나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니까 남자라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아도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사실은 일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일단 채용을 하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이제 막 면접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일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막 거짓말 했어요. 근데 우리 거짓말 탐지기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3개월 동안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봐요. 저희는 이걸 이제 연예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채용할 때 우리 회사 굉장히 좋고 막 뻥튀기 막 튀겨갖고 네가 여기 오면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근데 직원이 딱 와가지고 3개월을 일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일을 해보고 저희도 보면 이 친구가 정말 자기가 말한 게 맞는지, 아니면 회사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뭐 급여는 얼마를 줄 것이며 뭐 이랬는데 오니까 월급이 3개월치씩 밀리더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자기들이 면접 때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맞고 정말 이 사람과 오래 갈 수 있는지, 또 이 회사를 내가 운명을 맡길 수 있는지를 이렇게 좀 연애하는 기간, 결혼하기 전에 좀 만나고 해야지 첫눈에 반했다고 막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예기를 갖고 저희가 3개월이 지나면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투표를 해요. 이 사람은 우리 사람으로 받아도 좋겠음, 그렇지 않음, 이렇게 쭉 해가지고 투표에서 이제 당선이 되면, 패스가 되면 저희랑 같이 일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예스 해야 되죠. 저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1년 지나고 월급이 오르고 2년 지나고 월급이 오르고 3년 지나고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무는 있으나 직위가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해야 되는 담당 업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격리 파트로 입사하면 격리 쪽, 회계 쪽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케팅에 입사하면 마케팅 일을 하고 물류 쪽에 입사하면 물류의 일을 해요. 하지만 내가 신입사원 군대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군대 딱 들어가면 뭐 2병 달고 지나가면 1병, 상병 이렇게 다는 것처럼 회사 들어가면 뭐 처음에 평직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그렇게 하면 사실은 유능한 직원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위에 무능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 회사는 이름을 그냥 영어로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디아 렌스, 제 회사니까 저번 이제 리디아를 부르고 이제 자기 각자 이름 영어로 그냥 들어오면 영어 이름 하나씩 져줘요. 없는 사람 져주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무가 있으니까 팀이 꾸려지겠죠. 무슨 팀. 그래서 그 팀의 리더는 팀장이에요. 그 팀의 리더는. 그렇지만 리더에게 팀장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이름 불러요. 이름 부르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팀을 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팀장이라고 저희가 명함에는 새겨주죠. 팀장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제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저는 이제 이런 사람 써요. 저는 이런 사람 쓰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라는 이야기를 좀 잠깐 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읽어볼까요? 이게 리크루팅과 굉장히 관계되는 본문인데 한 번도 이것을 리크루팅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찾으시고요. 자매님들이 먼저 한 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아볼까요? 조금? 그럼 이게 여성 상해시대, 좋네요. 예, 여성 상해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이 자매님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마음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시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장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너의 평강을 위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선별케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선별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이름에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요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해야 하지 않으려니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태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흔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기름을 끓여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오르니라. 예, 여기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뽑으라고 사무엘을 보내는 거잖아요. 가서 사람을 뽑아와 라고 딱 보내요. 근데 사무엘이 가가지고 엘리압을 딱 보더니 마단을 딱 보니까 완전 잘생겼어요. 훈남이에요. 확 그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 PPT를 먼저 띄워주시죠. 7절 우리가 이제 보면은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도 이 실수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이전에 이전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사울 왕이 또 용모가 또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키가 크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지 말아라. 이미 그렇게 해보니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은 첫째가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PPT로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 리크루팅 가면 하나님은 그래 중심을 보실지 몰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보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취업 준비하시는 분. 취업 준비하시는 분 없나요? 다 취업? 완전 취업? 네? 진짜 없어요? 내가 좋은 회사 소개시켜줄 수도 있는데. 네, 취업 상담도 해줄 수 있는데. 네. 진짜 없나봐요. 제가 비결을 가르쳐주려 했는데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네. 다음 여기 밑에 줄 넘겨주세요. 학생들이라. 네. 그럼 학생들은 앞으로 취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취업 요령은 아니고 정도. 네. 다음 밑에 줄 한번 더. 네. 외모. 네. 사람은 외모를 봐가지고 요즘 아주 되게 유행하는 게 뭐 성형수술, 뭐 쌍꺼풀 수술, 코 높이고 턱 깎고 난리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중심 마음을 보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외모로 취했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제가 여기 설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외모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스펙을 쌓아야 된다. 스펙 알아요 뭔지? 스펙에 뭐가 있어요? 아니 본인이 있는 거 말하면 좀 창피하잖아. 네,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면 뭐가 스펙이 되나요? 자격증 또 영어 성적 토익, 네. 연수, 인턴, 전공, 응? 나이? 나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나이 또 이거 단가요? 봉사, 네, 출신, 뭐 요즘 이제 여태까지는 9종 세트였어요. 근데 새해 들어서 하나 늘었어요. NCS라고. NCS 들어봤나요? 네, 국가직무표준 요즘 새로 만들어갖고 NCS라고 이제 10종이 취업 스펙으로 선정이 돼서 너는 할 것 없이 자격증 따려고 난리 법석을 부리죠. 근데 저는 그 10개가 한 개도 없어요. 제가 토익 자격증도 없고요. 중국어 잘하는데 중국어 HSK 자격증이 없어요. 전공인데. 네, 물론 뭐 외모 안 되고 학력 안 되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 해외 연수 뭐 한 달 갔다 올 연수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스펙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그 자기소개서 주세요 하면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뭘 쓸 게 없는 거예요. 쓸 말이. 제가 도대체 뭘 했어야 뭐라고 썼는데 저는 진짜 스펙이 없어요. 아무것도 스펙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한테 스펙을 요구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 왜 부르셨어요? 저를 왜 부르셨어요? 기경원에서 추천을. 기경원에서 추천해갖고.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를 무단히도 불러내요. 전 세계적으로.
제 스펙을 보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강사로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력이 스펙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많은 이력서를 받고 엄청난 스펙을 보는데 제가 이제 영어 토익 점수 900대 이제 저희 회사 지원하거든요. 제가 자 지금부터 영어로 인터뷰 할게 그러면은 얼굴이 하얗게 돼요. 막 HSK 6급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제가 딱 보자마자 영어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인사부터 중국어로 막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쓰지 말라고 하고 900점이 당신의 실력을 증명하지 못하며 HSK 6급이 당신의 중국어를 담보하지 못하므로 이런 거 쓰지 말아라. 그거는 실력이 아니고 그냥 스펙일 뿐이다. 그냥 내가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너에게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걸 내가 다 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스펙 줄 많은 사람 쳐놓고 거기다 스펙을 많이 한 사람은 왜 많이 썼는 줄 알아요? 나 별로 실력 없으니 실력 있는 걸로 좀 쳐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고 남이 알아봐요. 남이 알아보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홍보 찌라시 돌린 적이 없잖아요. 제가 한 번도 어디 가서 나 강의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강의를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이 강의 요청받고 지금 2달째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사님 진짜로.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기가 스펙을 나열하지 않아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펙을 보고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실력이 있는 걸 어디서 증명받았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얘기했잖아. 내가 사자도 찢어 죽이고 뭐 그게 내 스펙이에요. 쭉. 만약에 근데 맞아갖고 안 맞았어. 그럼 꽝이에요. 그 말은. 근데 다윗은 그렇게 딱 말하고 나서 딱 한 방에 그 무시무시하다는 골리앗을 딱 쓰러뜨렸어요. 그건 진짜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말을 길게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여자들이 뭐라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이지도 않았어. 그냥 딱 한 명 죽인 거예요. 근데 만만이라고 확 그냥 붐 뛰어가지고 실력이 있다라고 엄청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펙 쌓는 거가 중요하다고 세상에 실력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실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뭐를 실력이라고 하느냐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뭐 100m 달리기냐 마라톤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처음에는 배고픈 거죠. 제가 왜 돈 벌겠어요? 제가 왜 열심히 했겠어요? 제가 한 번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 없었어요. 대학 갈 때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을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남편도 가난한 사람 만났기 때문에 양쪽 부모님에게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받고 월세방에서 시작했거든요. 월세도 내야 되잖아요. 애 낳았으니까 분유값도 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 벌면 열심히, 쫓겨나지 않으면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늘 배가 고팠어요. 대학 때도 하루 두 끼밖에 못 먹었는데 뭐 아침은 빵 한 조각 먹고 뭐 점심 라면 먹고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늘 고프게 살았는데 저는 이게 손에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제 흑수저 얘기했잖아요. 배고픈 사람 자산이 뭔지 아세요?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원래 맨손이니까 이거 쥐고 있으면 뭔가를 얻으려면 이걸 내려놔야 뭔가 줄 수 있잖아요. 원래 빈손이야. 쥐면 다 내 거잖아요. 그쵸?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저보고 예를 들어서 맨 땅에 헤딩하라. 제가 그럴 수 없죠. 왜냐면 지금 쥔 게 엄청 많잖아. 이걸 다 내려놓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뭐 이러면 굉장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곤란해요. 사실. 네, 제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청년들, 특히 학생들은 이미 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 사실은. 뭐든지 하면 다 내 거가, 먹으면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외국어 진짜 잘하거든요. 보여줄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외국어 잘 되시는 분 저한테. 근데 저한테 외국어 잘하는 비결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냐. 저는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외국어인 거예요. 근데 인류는 보편타당하게 그 공감되는 정서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물이고 삶의 라이프 패턴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낳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다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의 테마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테마가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책을 좀 많이 읽어요. 모국어로 된 책.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영어 학원 보낼 필요 없고요. 무슨 중국어 학원 보낼 필요 없어요. 외국어를 잘하는 첫 번째 지름길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 책을 많이 읽으면 외국의 문화를 알게 되잖아요. 소설을 읽으면 밤에 샴페인을 마셨다더라. 샴페인 마시는 문화가 있나 봐. 그리고 뭐 몇 번가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 뭐 발음이 좋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글로비시라고 그래서 영어를 여러 나라 사람들 앞에 제가 회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머리가 깨져요. 인도 사람 영어는 전혀 못 알아듣고요. 미국 사람 영어는 굴리고 영국 사람은 딱딱하게 말해. 그런데 다 알아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영어를 잘하니까 제가 굳이 잘할 필요 없어요. 제 뜻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맨날 하우드유도 하고 뭐 먹을래, 취미가 뭐야, 나이가 몇 살이야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좀 고급진 말을 해야 되는데 고급진 말을 하려면 내용이 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용이라는 건 결국은 외국어를 잘한다는 건 한국말을 잘하는 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어리버리하면서 영어를 잘한다. 절대 그실 수 없습니다. 모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외국어를 잘하게 됐어요. 말을 잘한다는 건 내용이 있는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있으려면 일단 책을 많이 읽어요. 어휘가 풍부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휘가 풍부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읽기를 권하는데 저희 회사는 한 달에 한 권 아주 필독을 안 읽으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제출하지 않고 안 하면 쫓겨나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책을 대학교 교육이 끝나면 우리나라 사람 거의 책을 안 읽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읽을 책이 훨씬 많아요. 제가 1년에 목표는 50권인데 작년에 한 35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50권을 목표로 삼고 지금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행인데, 여행.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여행 많이 다녔잖아요. 여행인데, 제가 여행의 3요소, 이거 맞추신 분은 제가 이제 쿠폰, 저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 맛집 쿠폰 드리겠습니다. 여행에 3가지 조건이 있어요. 3가지 조건. 뭐가 있을까요? 사람. 혼자는 못 가나요? 시간. 네, 시간. 건강. 여권? 여건이에요? 여권이에요? 두 개 다? 여건이라는 건, 여건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네? 비용, 돈. 네. 이렇게 분산돼서 얘기하시면 제가 표를 드릴 수가 없잖아. 한 분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세 분은, 제가 말한 거 3가지. 시간, 건강, 돈. 네, 손 드세요. 네, 한 분 더. 다시 3분 다시. 2분만 드셨어요? 3분? 네. 네, 3분은 물이 져서 일산으로 한번 오세요. 자, 일산 맛집. 네, 여행의 3요소가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책은 서 있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어 다니는 책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은 여행이 제일 좋아요. 직접 가서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저는 제가 청년부를 맡은 10년 동안에 아이들을 엄청 해외로 보냈어요. 왜 해외로 보냈냐? 애들이 뭐 안 가겠다고 말을 쳐도 막 제가 무조건 휴학해. 이번에는 휴학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3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여행을 가는 거예요. 3가지 중에 2가지만 있으면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3가지 중에 제일 해결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없으면 무전여행 가는 거죠. 그리고 뭐 비행기 안 타고 배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3가지 중에 지금 3가지가 다 있지만
좀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거, 저에게 없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에요. 제가 여행 가고 싶어도 사실은 뭐 1년 내리 스케줄을 쭉 보면 여행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참 돈보다 어려운 게 시간이고 그 다음 어려운 건 사실 건강이에요. 저희 부모님 올해 성지순례 보내드리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 안 간다는 거예요. 막. 근데 우리 아버님 80이에요. 평생 소원이 성지순례야. 그럼 올해 안 가면 언제 가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올해 안 가면 언제 가요? 내가 건강이 없어서 못 가시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제가 평생 수건 사업을 올해 꼭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권 사진 찍어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젊었을 때 시간 나는 대로,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돈이 모아지는 대로. 예, 젊었을 때 돈 모으는 거 아니죠? 돈 필요 없죠. 왜냐면 내가 그만큼 많은 걸 축적하. 여행과 책은 어떤 거냐면 자기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많이 담고 싶잖아요. 많이 담는데 요만한 데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자기가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럼 그 다음에 담으면 돼요. 여행하면서 담고 책 읽으면서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어라, 여행을 많이 해요. 여행하면 바디랭귀지가 늘어요. 세계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건 다 통해요. 바디랭귀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 일단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긴 호흡으로 준비하자. 제가 이제 직원들 이렇게 채용을 해보잖아요. 제가 지금 올해 몇 살이라고 했어요? 51. 제가 작년에 시운이 돼가지고 이렇게 쫙 썼어요. 쫙 써가지고 근데 아직 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반밖에.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제가 100세 시대인데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산 게 20살 남짓하니까 30년밖에 제가 결정한 게 없는 거예요. 20년은 다 부모님 뜻에 의해서 산 거잖아요. 30년, 앞으로 50년을 제가 결정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요? 이게 길어요? 이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50년을 더 살면은 지금 이 상태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대단한 결심을 하고 살을 6kg 뺐어요. 50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 30분씩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요. 제가 IELTS 이사 돼가지고 영어를 필요하잖아요. 매일 영어 공부를 해요. 미쳤지, 50세에 지금.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매일 영어 방송을 들으면서 버벅거리면서 제가 계속 들어요. 왜냐면 지금 안 해놓으면 제가 10년 후에 후회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까 어떤 길로 부르실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면 부르시려고 그랬는데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영어를 열심히 10년을 하면 10년 후에는 엄청 잘하겠죠. 그래도 40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살이 하나도 많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준비하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지금 뭐 청년들은 뭐 얘기하면 뭐 여기에서 뭐 월급 10만 원의 직장으로 옮겨요. 월급 10만 원 더 준다고 그러면 직장으로 옮기고 뭐 좀 남이 잘한다고 그러면 직장을 옮기고 뭐 이건 아닌 게며 그러는데 적어도 뭘 하나 하려면 사실은 10년이 걸려요. 제가 청년부 부장 1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청년부를 맡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목사님한테 첫 수련회 가서 실언을 했어요. 목사님 청년이 너무 좋아요. 장기 집권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장기 집권. 근데 10년째 돼갖고 제가 다 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도와주고 그만해서 애들이 싫어해요. 나이 먹은 부장 집사님. 글쎄 생각해보면 제가 50인데 20살 먹은 청년하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잖아. 제가 아들하고는 같이 청년부에 있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뒀는데, 제가 이제 10년쯤 하니까 청년을 되게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10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제가 이제 아까 섬유 비즈니스, 제가 처음에 92년에 섬유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섬유를 하고 있는데, 종류는 조금 바뀌었지만, 지금 제가 몇 년 하고 있는 거예요? 24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중국, 섬유 뭐 이렇게 하면은, 5마디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 아니구나 거짓말하구나 사기꾼이구나 딱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왜냐면 100살까지 살 건데 지금 뭐 1, 2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10년을 해야 되는데 10년을 잘 그리고 왜 TV에서 그렇게 젊은 사람이 성공한 걸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젊은 때 성공하는 거는 재난입니다. 재난.
젊을 때 성공하는 사람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성공은 언제 하는 게 좋냐? 50살 넘어서. 50살 넘어서 하면 그 안에 자기가 많은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 성공을 자기가 잘 다스리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로또 맞고, 여러분 알죠? 로또 맞고 복권 맞은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준비 안 됐는데. 그래서 성공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생각하면 정말 충분히 늦게 하는 게 감사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사실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죠. 나 빨리 누리고 잘. 그런데 빨리 성공한 사람은 거기에 반드시 재난이 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호흡으로 나는 적어도 50살 이후에 내가 뭔가 좀 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발성인데요. 이게 진짜 이 자발성이 진짜 힘들어요. 요즘 제가 이제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 뽑아보면요. 제가 면접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그리고 부모님을 욕해주고 싶어요. 제가 뭘 물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단. 그리고 뭘 해본 경험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부모님이 시켜서 한 얘기만 해요. 왜 지원했냐? 부모님이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전공을 왜 했냐? 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심지어 대기업 인사 담당자 있잖아요. LG, SK, GS, CJ 이런데 결국 하면 부모님이 전화해요. 우리 애가 아파서 못 간다. 승진 안 되면 부모님 전화해. 왜 우리 애가 승진이 안 되냐? 그럼 인사 담당자가 좋게 평가하겠어요? 30살 넘었는데? 아니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그럼 부모님 병적인 거죠. 근데 저희 때는 부모님이 간섭 잘 안 하셨어요. 자, 응팔 보셨죠? 응팔. 제가 응팔 보면서 정말 시험 전날에도 얘네들 같이 모여서 놀잖아. 그죠?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우리 때는 그렇다 부모님이 야단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지금 만약에 애들이 시험 전날 뭐 한다고 그러면 부모님 난리 나죠. 네가 좀 정신이 있냐 없냐 막 입에서 막 나가죠. 부모님들이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충분히 자발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내가 잘 모르는데 네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잘 알아서 하자. 제가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제 나이 또래 아까 기업인 모임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다들 응팔을 너무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다 물어봤어요. 너네 전공할 때 어떻게 택했니?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부모님이 모르니까 그냥 네가 나보다 잘 아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 저희보다 학력도 낮고 전후에 고생하신 분들이 아는 게 없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모든 것들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나름 열심히 찾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보라고 생각해. 네가 뭘 알아? 부모님들 그러잖아. 넌 몰라서 그래.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지 모르죠. 부모님이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자기가 사는 인생이니까 사실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반기를 많이 드는 사람, 부모님 뜻대로 안 산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뭐 삐뚤어져서 뭐 탈살했다 이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의견이 있는데 부모님과 충돌될 때 자기가 그걸 극복하고 나왔던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 이거 자발성의 문제죠. 이거는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께 사는 세상. 이게 요즘 또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친구들, 요즘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같이 놀아요. 근데 뭐 하고 노냐면 다 같이 스마트폰 하면서 혼자 놀아요. 아니, 이게 집에 놀러 왔는데 다 조용해요. 그래서 보면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 그리고 얘기도 서로 카톡으로 해. 그럼 뭐 하려고 왔어, 집에? 뭐 하려고 왔어요? 카톡으로 얘기하려면. 그래서 대화할 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만 생각해요. 원래 이제 좀 이렇게 한 명, 두 명 낳다 보니까 물론 나밖에 없죠. 집에서 이제 잘 대우받는데 실제로 사회를 나와보면 아까 있는 실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인격이에요. 지금 이제 세상에서 개인 독단 플레이로 할 수 있는 건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의 협조를 이끌고 팀으로 움직이고 하는데 대인 관계가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남하고 이야기를 할 줄 잘 몰라. 카톡만 할 줄 알아. 그리고 자기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남이 싫은 소리 하면 버럭 화내고 막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사는 세상인데 함께라는 말을 잘 몰라. 예, 근데 이게 교회 다니거나 기독교 공동 동아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이게 되게 잘 돼요. 왜냐면 교회 다니면 용서하래매. 교회 가가지고 진짜 보기 싫은데도 막 기도하면서 뭐 용납한다고 그러고 자기를 깎는 연습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또 자기가 리더하면서 진짜 하기 싫은 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집사님들 그렇잖아요. 저 집사님하고 저랑 잘 안 맞는데 같이 밥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사실은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세상은 함께 사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이 살도록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을 내야 질문을 좀 받겠죠? 네,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불변의 진리.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6장 32절은 같은 말씀인데요. 네, 마태복음은 자매님이, 누가복음은 형제님이 한번, 네, 누가 손들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네, 이게 아주 대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사장 되고 싶은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처럼 행동하면 돼요. 내가 직원에서 월급 받는데 제가 사장처럼 하게 되면 사장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사장이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장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저는 제가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원들이 일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가 되냐면 직원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직원들은 뭘 좋아할까 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직원들을 전부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회식하자고 사장님 음식점에서 하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음식점 요즘 밥 굽는 사람 없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뭐 밥을 먹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그래서 불편하지만 내가 집에서 요리를 해서 직원을 먹이면 굉장히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막 집 청소하고 음식 해가지고 전 직원을 불러서 막 밥 먹이고 그랬는데 물론 네, 좋아하죠 직원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저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사장이고, 직원들은 월급 올려주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장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럼 제가 그 직원이 이뻐 보이겠어 안 이뻐 보이겠어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저보다 회사 더 걱정해서 막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분명히 사장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미 회사에서 사장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수가 되고 싶으면 교수처럼 해야 돼요. 교수님들 엄청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어저께 손보호 장로님 만났는데 손보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직업이라고. 근데 뭐 우리 교수 타이틀 이거 딱 보고 좋은 직업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 가르치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네, 교수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교수가 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이게 여러분들 거래처 제가 장사를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히 월급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딱 전화 듣는 순간 알아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이 사람 물건이 빨리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싼 거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품질이 좋은 것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소비자 욕구가. 그러면 딱 듣고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빨리 해주는 거죠. 네, 저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 여기서 배웠어요. 제가 갖고 싶은 건 남도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변의 진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쉽냐? 그렇지 않는데 아주 에베소서에서 아주 친절하게 또 이걸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에베소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네, 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 읽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밑에 있는 사람, 하나는 위에 있는 사람. 사실 우리가 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약간의 그 포지션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이제 청년이 위주라고 그랬는데 청년보다 장년이 더 많네요. 네, 직장 생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사실은 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참 실수하기 쉬운 게 있어요. 교회 와서 교회 집사님, 목사님에게 죽게 하듯이 해요. 근데 회사 가서는 죽게 하듯이 안 하고 내가 빨리 돈 벌어서 교회 가야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주고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저께 면접을 하나 봤는데요. 제 마음에 흡족해서 너무 흡족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청년이에요. 대학교 때 뭐 이렇게 기독교 선교단체도 있었다고 그러고 교회 물어보니까 교회 유치부 교사래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직종에 응시를 했냐면 물류, 포장, 박스나루. 우리 회사에서 제일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에 지원을 한 거예요. 젊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물류를 왜 하려고 그래? 물류는 다 기피하는 직종이야. 3D예요. 그래서 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앞으로 남을 직업은 의사와 물류입니다. 몸은 계속 아플 거고 물건 사면 꼭 누군가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물류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그 면접을 보면서 물류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한 친구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물류가 자기 꿈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제가요 할 일이 없어서요. 지금 뭐 건강하니까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잡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3년 동안 다른 회사에서 물류를 했고 지금 이제 이직을 결정하려고 한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뽑으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하고 넌크리스찬 비율이 한 반반 정도 되는데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을 뽑으니까 이 친구들 새벽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나오면 너무 힘든 거야. 지쳐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일을 못해요. 그리고 막 회사에서 주고 만들고 소그룹 연락하고 막 이러니까 일을 안 되는 거예요. 딴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사장님 저 친구 선교하러 보내죠. 우리 회사는 아닌 것 같은 이렇게까지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친구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회사에서는 기독교 환자 이렇게 불린 거죠. 그 옆에 있는 넌크리스찬들이 저 친구랑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친구가 일의 퍼포먼스가 나겠어요? 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제가 결국은 이제 내보냈어요. 굉장히 뭐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일을 못하는데. 일 못하는 거잖아, 그거는.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싫어해. 우리가 막 크리스찬들은 나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일을 너무 못해. 죽게 하듯 하지 않은 거죠, 회사에서. 그런데 어저께 면접 본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우려의 말로 물어봤죠. 너 주일학교 교사고 그러면 막 교회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교회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괜찮아요? 저희 그 딱 면접 보는데 우리 면접관 모두가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네. 크리스찬들은 그 직장 생활 해보면요.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직장에서 짜요. 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잘 안 써.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넌 크리스찬들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을 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가용할 수 있는 돈인데 우리는 일단 11조 내면 180만 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헌금도 내잖아요. 교회 소그룹에 먹을 것도 사주잖아요. 이런저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줄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200만 원 받는데 한번 나중에 16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 되니까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작아요. 근데 이 친구들 기분이야 술 한잔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술도 안 먹잖아요. 그렇다고 커피를 사주냐? 이게 이 돈을 가지면 우리 교회 누구 자매를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교회 누구 자매는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돈 쓸 사람은 누구냐면 내 과친구, 넌 크리스찬 과친구, 내 안 믿는 직장 동료. 저는 크리스찬이 오면 뭐라고 하냐면 특히 믿음 좋은 친구들, 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선교지 가서 죽기로 결심한 적 있다죠? 다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걔 여기서 죽어라. 여기가 선교지거든. 여기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네가 여기서 죽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내가 뭐 죽으라고 하진 않고 일을 5%만 네가 더 해라. 남이 하기 싫은 일 5%만 네가 더 하면 너 때문에 제가 예수를 안 믿을지는 몰라. 근데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단 말은 안 해. 네, 우리가 예수님 믿자고 해서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사실은 교회 때문에 교회를 안 가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목사님이 이랬다, 뭐 누구 장로가 이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한 세상이 됐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어떠냐면 누구 때문에 내가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만 듣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좋은 마음이 있는 거야. 열린 마음이.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씨를 딱 뿌리시면 되는데 이미 이 사람 마음 딱 닫았어. 그 지긋지긋한 교인 누구 때문에. 실제로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광림교회 모 안수 집사님 사장님이셨는데 3년 동안 다니는 동안 회식 한 번도 안 시켜주고 월급 한 번도 안 올려주고 엄청 거래처에서 욕먹고 비즈니스 지저분하기로 유명한데 매일 전화해가지고 누구 집사님 요번에 헌금 얼마 했어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나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 다 가면 쓰고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주일날 한 번 보잖아요. 어쩌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보냐? 직장에서 봐요. 제가 왜 강의 싫어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우리 회사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그런 강의 하고 다니신다면서요? 뭐 이러면 제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굉장히 올무가 되는 일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제가 어느 교회 집사인 거 알죠? 제가 이런 일 하고 다닌다는 거 알죠? 그런데 저에게 사장님은 월급도 제때 안 주고 뭐도 안 해주고 이러면 우리 교회 직원들이 절대로 교회 안 가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회사에서 한 명씩 두 명씩 교회에 관심을 보이고 나가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심지어 이제 저희 목장에까지 온 친구들이 생기고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상전이면 상전으로 아니면 종이면 종으로 자기 동료, 자기 친구,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